뭐 임차인이라고 주장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계약서를 갖고 있을지라도 전 소유자하고 맺어진 임대차 계약의 효력을 갖다가 새로운 낙찰자한테 주장할 수는 없죠. 안녕하십니까. 미소경매TV입니다. 오늘은 토지 경매에 대해서 권리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법무사님께서 저희의 그런 이해를 쉽게 돕기 위해서 사례 하나를 찾아오셨는데요. 상세하게 정보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하실 물건 어떤 건지 조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일단 화성에 있는 토지입니다. 일단 농지가 되겠고요. 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1차에서 유찰이 돼가지고요. 9억 6,500만 원에서 2차가 6억 7,600만 원에 진행되고 있는 물건입니다. 네. 총 면적이 2,800평이죠. 그러니까 상당히 큰 면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물건 같은 경우는요, 지금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지만 필지가 한 필지가 아닙니다. 네, 세 개네요. 왜 세 개를 동시에 이렇게 하게 되는 걸까요? 이 세 필지를 한꺼번에 매각하는 걸 갖다 우리 경매에서는 일괄 매각 결정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원래 경매라는 거는 그 각 부동산별로 매각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개별 매각이 원칙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답이 세 필지가 있지만 따로따로 원래 파는 게 정상적인 거란 얘기죠. 그런데 만일 이 필지가 연접되어 있는 경우에 그걸 따로따로 팔게 되면 오히려 효용 가치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법원에서는 직권이라든가 아니면 이해관계인의 신청으로 인해서 저렇게 개별 매각을 진행하는 게 아니고 세 필지를 한꺼번에 묶어서 파는 일괄 매각 결정을 해서 시작하는 경우도 종종 나옵니다. 근데 만약 저게 연접되지 않고 따로따로 떨어져 있다 그러면 한꺼번에 묶어 팔지 못하겠죠. 네. 그리고 지금 보다 보니까 공장 설립 승인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논인데 거기 공장 설립이 가능한가요? 그렇죠. 일단 농지일지라도 일정한 요건만 갖춰지게 된다 그러면 저렇게 개발행위가 가능한 땅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이따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드려보고요. 일단 우리 권리 분석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결국은 등기부 권리 분석 하나하고 우리 경매에서요. 또 하나가 점유자에 대한 권리 분석이죠. 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먼저 한번 살펴보기로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등기부 현황 보니까 현재 한 필지만 갖고 나온 상태거든요. 여기에서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매에 이제 입찰하려는 사람들은 저 한 필지만 등기부 보는 게 아니고요. 세 필지 전부 다를 등기부를 발급받아서 권리 분석을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일단 한 필지에 나와 있는 건저당권자하고 강제경매 딱 두 개밖에 없네요. 권리가 등기부에. 결국은 말소기준 권리가 건저당권이게 되겠죠. 그럼 건저당권 자체는 매각으로 소멸되는 거기 때문에 없어지는 거고요. 그 밑에 있는 경매 신청한 채권자, 저 채권자도 당연히 매각으로 소멸되는 겁니다. 그러면 등기부상 권리 분석에 하자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다음으로 임차인 현황을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럴까요? 한번 점유자가 과연 누가 있는지 한번 봐볼까요? 현재 우리 법원에서 공고한 자료 보니까요. 조사된 임차 내역이 없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비고란에 보니까 해당 토지는요. 지목상 논으로 소유자나 점유자를 만나지 못했다. 이건 집행관님이 현장 갔을 때 조사한 내용을 갖다가 이제 기록한 거죠. 근데 이제 여기에는 뭐 임차 내역이 없다라고 나와 있지만 실제로 현장에 갔는데 그때 뭔가 거기를 점유하고 사용 수익을 하고 있는 누군가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요. 있을 수 있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는 건가요? 갈등이 분명히 생길 것 같긴 한데요. 그래요? 우선 여러분들이 그 경매에서 권리 분석할 때 특히나 점유자 된 권리 분석할 때 과연 그 점유자가 그 땅을 아니면 그 건물을 아니면 그 상가를 그 주택을 갖다가 점유할 권리가 있는지를 먼저 따져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매로 낙찰받게 되면 그 현재 점유자하고 나하고의 어떤 법률 관계가 형성되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면 과연 그 사람이 나한테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뭐가 있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대항력을 갖췄는지 확인해 보면 되는 겁니다.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다 라는 게 밝혀지면 그 다음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 걸까요? 예를 들어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주택 같은 경우는요 제3자한테 자기의 사용할 수 있는 대항력이란 요건을 주장하려면은 원칙으로 등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민법에는. 하지만 등기를 대부분 안 해주죠. 그래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라는 특별법을 1981년도에 제정을 해서 등기가 없다 하더라도 그 임차 목적물에 전입신고하고 그 다음 점유해서 사용하면은 등기하고 동일한 대항력을 준다고 특별법에서 인정하고 있고요. 상가도 똑같은 겁니다. 상가도 2002년도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고 그
그 상가를 점유, 사용, 수익을 하게 된다. 결국은 등기하고 동일한 대항 요건을 주고 있죠. 근데 법무사님, 제가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랑 상가 네. 임대차 보호법은 아는데 토지 임대차 보호법은 못 들어봤는데요. 어떻게 그 임차인을 보호하는 그 토지 임대차 보호법도 있나요? 없죠. 그러면은 어떻게 무조건 뭐 등기를 해야 되는 그렇죠. 건가요? 일단 원칙으로 돌아가면 민법상 등기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 이 낙찰 받은 물건에 가니까 채무자 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점유해서 사용하고 있더라 그러면은 과연 그 사람이 대항력을 갖췄는지 먼저 따져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가 등기가 안 돼 있죠. 네. 그럼 결국은 주장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외적으로 또 이제 차지권이라는 권리도 있고요. 여기서 발생될 수 있는 게 법정지상권이라는 권리자도 나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만일 유치권자도 점유할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그런 권리들은 약간 여러분들이 공부가 좀 더 돼야 되고요. 권리 분석에서. 가장 먼저 뭐 임차인이라고 주장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계약서를 갖고 있을지라도 전소유자하고 맺어진 임대차 계약의 효력을 갖다가 새로운 낙찰자한테 주장할 수는 없죠. 등기하지 않는 이상. 다만 농지법상 또 대항력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또 대항력이 발생되는데 그건 극히 드물다고 보니까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너무 염려하지 않으시고 이 물건도 마찬가지로 그 점유자에 대한 권리 분석으로 끝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참고사항에 보니까요. 일괄 매각 본건 토지는 공장 설립 승인을 받은 토지이나 네. 관할 시청의 승인 및 승계 여부 확인 바람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네. 공장 설립 승인이라는 걸 받았는데 네. 경매를 통해서 제가 이제 인수를 하게 됐을 때 저거를 승계 받을 수 있는지를 다시 확인을 해봐야 하는 건가요? 꼭 확인을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토지에 관련된 거는 우리가 흔히 경매로 나온 물건들이 어떤 개발행위가 하다가 도중에 그만두고 나온 땅만 나온 경우가 상당수가 존재하거든요. 그럴 때는 그 건축 허가권에 관련된 사항을 반드시 해당 관공서에, 그러니까 지자체에 담당한테 반드시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과연 내가 그 땅을 낙찰 받았을 때 내가 그런 건축법상 허가권을 그대로 승계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전 소유자, 전 허가권자한테 양수 관계를 갖다가 이런 승계를 받아야 우리가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은 담당 공무원하고 한 번 더 디테일하게 한번 상의를 해 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오늘 법무사님과 토지에 대해서 권리 분석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생각보다 쉽죠?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접근을 한다면 누구든지 경매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을 거란 생각 듭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